하준 씨, 미안한데 당분간 나오지 마. 시장 사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 얘기가 인터넷에 떴어. 아기 유기했다고, 인신매매 시도했다고. 하준의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죠. 진짜 최악이네. 저런 인간들은 처벌해야 해. 가난하면 저렇게까지 하나? 하준은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의가 의심으로 바뀌었죠. 도움이 모욕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지키려 한 게 무엇인지, 이 작은 아기 속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부산 영도 수산시장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찬 겨울바람이 좁은 골목을 휘감았죠. 안개가 가로등 불빛마저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개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왔어요. 유아준, 32. 그는 시장 끝자락 냉동창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면장갑을 꺼내 끼웠죠.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이곳에서 일한 지 8개월째였습니다. 야간 운반과 정리,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손이 움직이면 생각이 멈췄거든요. 하주는 스티로폼 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오징어, 갈치. 익숙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죠.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얼음의 차가움도 이젠 익숙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 울음이었어요. 하준의 발이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소리는 창고 구석, 쌓인 스티로폼 상자 사이에서 들려왔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죠. 해양구조대에 있을 때 몸의 뱀 본능이 깨어났어요. 상자 하나가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안개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김이 보였어요. 하주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보온포에 쌓인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듯 했죠. 새빨간 얼굴로 가느다란 울음을 토해냈어요. 하준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목에 손가락을 댔죠. 맥박이 뛰었어요. 호흡도 규칙적이었습니다. 저체온은 아닌지 이마를 짚어봤어요. 다행히 따뜻했죠. 그때 보온포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은빛 펜던트였어요. 하주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오팔처럼 빛나는 돌 위에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나선형으로 휘감긴 로고,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이 문양 어디서 봤지? 하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고요했죠. 아무도 없었어요. 아기를 버린 사람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작고 가벼웠죠. 그러면서 펜던트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와 이 펜던트, 그리고 이 새벽의 침묵.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하주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창고를 나섰습니다. 안개가 더 짙어졌죠. 파도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왔어요. 평범한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하주는 창고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기의 손이 차가웠어요. 입술도 창백했죠. 저체온이었습니다. 그는 재킷을 벗었어요. 작업복 안쪽 티셔츠도 걷어올렸죠. 아기를 자신의 맨살에 직접 안았습니다. 캥거루 케어, 해양구조대 의무교육에서 배운 방법이었어요. 아기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하준의 체온이 전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대로 있을 순 없었습니다.
하주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다시 보온포에 싸서 품에 안았어요. 창고 밖으로 나갔죠. 시장 입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다행히 200m쯤 떨어진 곳에 24시 약국이 있었어요. 약국 문을 열자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약사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죠.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신? 어머. 약사는 하준의 품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신생아용 분유랑 기저귀 주세요. 급합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죠. 약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물건을 꺼내 봉투에 담았어요. 작은 젖병과 미지근한 물도 함께 건넸죠. 따뜻한 물수건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약사는 안쪽에서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하주는 그것으로 아기를 감싸듯 보온했어요. 뜨거운 물병은 위험했거든요. 과열되면 신생아 피부가 상할 수 있었죠.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하주는 문득 펜던트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ARIA. 그 아래 날짜도 있었죠. 올해 날짜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하주는 펜던트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 쪽으로 걸었죠. 신고를 해야 할까? 경찰서에 맡기는 게 맞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찝찝했습니다. 이 아이를 버린 사람이 왜 하필 이곳에 이 시간에 두고 갔을까?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 검은 승합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죠. 남자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어요. 하주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승합차는 새벽부터 이곳을 맴돌고 있었어요. 아까도 봤거든요. 처음엔 시장 관계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주는 승합차 옆을 지나쳤어요. 고개를 살짝 돌렸죠. 운전석 대시보드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선 무늬. 펜던트와 똑같은 로고였어요. 하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아기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지금 이 순간에. 하준은 아기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승합차를 지나쳐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신고는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어요. 하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안개 사이로 그의 뒷모습이 사라졌죠.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분유를 먹인 뒤였죠. 다행히 아이는 잠들었습니다. 하준은 펜던트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켰죠. 나선 무늬 로고. 검색창에 특징을 입력했습니다. 음표 모양 나선형, 은빛.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과가 나왔어요. 아리아 문화재단. 국내 최대 공연장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하주는 재단 홈페이지를 훑어봤어요. 깔끔한 디자인, 화려한 공연 사진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달 전 기사였어요. 아리아 문화재단 이사장 서인아의 외동딸, 교통사고로 별세. 하주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서지원 씨, 향년 29세. 유럽 투어 중 귀국 직후 사고. 재단 측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스크롤을 내렸죠. 댓글란에 이상한 글들이 보였어요. 외손주 출산설 사실인가요? 임신했다는 소문 있었는데. 재단에서 공식 부인했던데요. 하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외손주. 그는 잠든 아기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다시 펜던트를 집어들었죠. ARIA. 그리고 날짜. 이 아이가 서지원의 아이라면
하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버려진 걸까? 아니, 왜 숨겨진 걸까? 같은 시각 영도 수산시장. 검은 승합차 안에서 남자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 이사님, 아직 못 찾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뒷좌석의 남자, 장태욱이 창밖을 내다봤죠. 40대 중반, 각진 얼굴에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CCTV는 시장관리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곧 확보될 겁니다. 장태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 이사장님이 알기 전에 처리해야 해. 외손주가 확정되는 순간 모든 게 끝이야. 알겠습니다. 장태욱은 창문을 올렸습니다. 운영이사. 15년간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었죠. 서이나 이사장이 고령이었거든요. 퇴임 후 운영권은 당연히 자신에게 넘어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외손주가 나타났습니다. 혈육이었죠. 재단 정관상 이사장 직계 후손에게 우선권이 있었어요. 장태욱은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서지원이 임신 사실을 숨긴 이유는 몰랐어요.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그 아이만 사라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새벽 6시 하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계속 걸려왔습니다. 세 번째 벨에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유아준 씨 맞습니까?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영도 수산시장 CCTV에 오늘 새벽 유아준 씨가 찍혔습니다. 스티로폼 상자에서 뭔가를 꺼내 가셨더군요. 하준의 숨이 멎었어요. 뭘 원하시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유아준 씨가 발견한 물건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조용히 처리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물건이 아니라 아이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죠. 유아준 씨. 이건 유아준 씨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이든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하준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아기를 내려다봤죠. 이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누구한테든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하준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와 분유, 기저귀를 챙겼어요. 아기를 품에 안고 문을 열었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준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죠. 하준은 구청 아동보호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채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문을 열었죠. 상담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상담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발견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하준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새벽 시장, 스티로폼 상자, 펜던트까지. 상담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이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서요. 상담원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곤 말했죠. 유아준 씨, 저희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 판단으로 아이를 보호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상담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없었죠. 하준은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장 사장님이었어요. 하준 씨. 네, 사장님. 미안한데. 당분간 나오지 마. 지금 시장이 난리야. 하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 얘기가 인터넷에 떴어. 아기 유기했다고, 인신매매 시도했다고. 온통 그 얘기뿐이야. 그게 무슨,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민원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수군대. 어쩔 수가 없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손이 떨렸죠. 휴대폰을 열어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쳤습니다.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 기사가 아니라 게시글이었죠. 익명 커뮤니티였습니다. 영도 수산시장 남자 신생아 유기 후 인신매매 시도 정황. CCTV에 찍힌 결정적 순간.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진짜 최악이네. 저런 인간들은 처벌해야 해. 가난하면 저렇게까지 하나? 하주는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섰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문고리 위에 달아뒀던 작은 카메라가 구부러져 있었죠. 렌즈도 깨져 있었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하주는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엉망이었죠. 서랍이 열려 있었고 책상 위 물건들이 쏟아져 있었어요. 펜던트를 찾은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하준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했어요. 이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였죠. 그때였습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주는 아기를 재빨리 들어 올렸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죠. 열이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주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아기 이마를 닦아냈습니다. 체온을 재봤어요. 38도. 미열이었죠. 분유를 먹였습니다. 아기는 조금 진정됐어요. 하지만 하주는 알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됐어요.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분유, 기저귀, 펜던트도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원룸을 나섰어요. 바닷가 컨테이너 작업장, 폐선박 부품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준이 예전에 단기 일을 했던 곳이었죠. 주인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컨테이너 안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담요를 깔고 아기를 눕혔어요. 하주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났죠. 참고 참았는데 터져 나왔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선의가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도움이 모욕이 됐죠.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좁은 컨테이너뿐이었어요. 하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부짖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아기가 깰까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어요.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평온한 얼굴이었죠. 하주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을 털었습니다. 무너져 있을 순 없었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끝까지. 하주는 아기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손목 밴드가 눈에 들어왔죠. 병원에서 채우는 그 플라스틱 밴드였어요. 밴드를 조심스럽게 뒤집었습니다. 안쪽에 뭔가 있었어요. 미세한 인쇄. QR코드였습니다. 하주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카메라로 코드를 스캔했죠.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주소가 떴어요. 하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준은 QR코드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5년 전 해양구조대 시절이었습니다. 여름 폭풍이었죠. 해안가 방파제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어요. 10대 소녀가 파도에 휩쓸렸다는 신고였습니다. 하주는 구조정을 타고 달려갔어요. 폭풍 속에서 소녀를 찾아냈죠. 바위에 부딪혀 귀에서 피가 흘렀어요. 소녀는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였죠. 물에 젖고 부서졌지만 놓지 않았어요. 하주는 소녀를 안고 배로 올랐습니다. 케이스도 함께 건져 올렸죠.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고막이 손상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후 몇 달간 하주는 병원을 오갔어요. 청력 재활 치료를 돕기 위해서였죠.
보청기 착용법도 알려줬습니다. 소녀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퇴원하던 날 소녀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바이올린을 켤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 끝에 서명이 있었어요. ARIA. 하주는 그 편지와 함께 기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소녀의 가족이 보낸 거였죠. 영수증 상단에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나선 문이었습니다. 하주는 눈을 떴습니다. 컨테이너 아니었어요. 아기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죠. 그 소녀가 서지원이었습니다. 하주는 펜던트를 꺼냈어요. ARIA. 그녀가 자신에게 준 이름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주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원 씨. 목소리가 잠겼죠. 5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남은 건 이 작은 아이뿐이었죠. 하주는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지켜야 했습니다. 반드시.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QR코드를 스캔했죠.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의료 식별 페이지였어요. 암호화돼 있었죠. 접속 권한이 없습니다.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하주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정체, 서지원이 남긴 진실. 하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반드시 열어야 했어요. 하준은 시장 뒷골목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고등학생 한 명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아이였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선 유명했습니다. 해킹 동호회에서 실력자였거든요. 형, QR코드 보내봐요. 별은 모니터를 켰습니다. 하준이 파일을 전송했어요. 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됐어요. 읽기 전용으로 열렸어요.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하주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신생아 등록 정보. 이름은 설아윤이었습니다. 모는 서지아. 하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서지원이 아니라 서지아. 그런데 다음 줄을 보고 깨달았죠. 서지아는 서지원의 본명이었습니다. 예명으로 활동했던 거였어요. 선천성 중이 문제. 추우소리 자극 훈련 권고. 하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지원도 청력 문제가 있었죠. 유전이었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파일 말미에 썸네일이 있었어요. 영상 파일이었죠. 디지털 공증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주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서지원이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 지친 눈빛이었죠. 라윤이는 외할머니 서인아에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하주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숨이 막혔죠. 서지원은 딸을 어머니에게 맡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에 버려진 걸까? 컨테이너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장태욱이었습니다. 유아준 씨. 하주는 아기를 꼭 안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협상하러 왔습니다. 아이를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5천만 원을 드리죠. 아이가 물건입니까? 장태욱은 미소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유아준 씨,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일자리도 없잖습니까? 돈이 필요하실 텐데요. 하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장태욱의 표정이 굳었어요. 후회할 겁니다. 그가 손짓했죠. 뒤에서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하주는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달렸습니다. 항만 크레인 통로였어요. 좁고 어두웠죠. 하주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쫓아오고 있었죠.
하준은 통로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앞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하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준아, 나야. 전 상관이었습니다. 해양구조대 시절 선배였죠. 형님, 너 지금 아기 데리고 있지? 서인아 이사장님이 실종 신고하셨어. 그런데 제보자가 익명 구조요원이더라. 5년 전 그 사건 기억하시던데. 하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사장님이요? 그래. 너 찾고 계셔. 빨리 연락드려. 전화가 끊어졌어요. 하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태욱이 서 있었죠.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끝까지 버티시겠다는 거죠? 하준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장태욱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바다 안전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야외 공연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아리아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였죠. 생중계 카메라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준은 라윤이를 안고 공연장 뒤편으로 들어갔어요. 작업복을 입고 무대 스태프인 척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무대에선 음향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배치돼 있었죠. 음향 감독이 주파수를 조정하며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하준은 무대 옆 계단에 섰어요. 라윤이를 품에 안은 채였죠. 음향이 흘러나왔습니다. 낮은 주파수였어요. 첼로 소리 같았죠. 그러다 점점 높아졌습니다. 라윤이가 움직였어요. 작은 손이 하준의 옷깃을 쥐었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맑은 웃음이었어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였죠. 생중계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화면에 라윤이의 얼굴이 크게 잡혔어요. 댓글창이 달아올랐죠. 저 아기 누구예요? 왜 저기 있는 거죠? 하준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대기실로 향했어요. 복도 끝에서 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인아 이사장이었어요. 70대 중반, 하얀 머리에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죠. 그러나 얼굴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이사장님이 멈춰 섰습니다. 라윤이를 보더니 손을 입에 댔죠. 이 아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준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유언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에 서지원이 나타났습니다. 라윤이는 외할머니 서인아에게. 영상이 끝났어요. 이사장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더니 얼굴을 감쌌죠.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원아, 미안하다. 하준은 라윤이를 이사장님 앞에 조심스럽게 안겨드렸어요. 이사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라윤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 손녀, 내 손녀구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장태욱이 수갑을 찬 채 끌려왔죠. 장태욱 씨 사문서 위조 및 아동 납치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태욱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안팀장도 함께 연행됐죠. 내부 공모자였어요. 경찰이 장태욱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대기실은 고요해졌어요. 이사장님이 하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곤 입을 열었죠. 한 생명을 시스템에 넣기 전에 먼저 따뜻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하준은 허리를 숙였어요. 라윤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은 라윤이를 꼭 안았죠. 그리고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 구조요원이 하준 씨였군요.
지원이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다시 이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숙였죠. 밖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축제가 시작됐어요. 바이올린 소리였죠. 하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죠. 진실도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제자리로 하주는 조용히 대기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죠. 이제 끝이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장 사장님이었어요. 하준 씨, 뉴스 봤어. 다시 나와. 자리 있으니까. 하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공연장을 나섰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주는 새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리아 문화재단 산하 해양안전센터였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현장 응급 교육 코디네이터 겸 특수구조 안전 강사. 하준의 새 직함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제안했었죠. 해양 구조와 아동 응급 케어를 결합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재단 산하병원과 협업해서 야간 바다 순회 클리닉을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안정적인 연봉과 주거 지원도 함께였어요. 하주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말했죠. 하준 씨는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게 뭔지. 하주는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주 3회 해안가 야간 순찰을 돌았습니다. 응급키트를 갖춘 차량으로 항구와 방파제를 순회했죠.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낮에는 강의를 했습니다. 해양안전교육과 응급처치법을 가르쳤죠. 삶이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하주는 재단 산하 음악 치료실에 있었습니다. 라윤이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벌써 돌이 지났죠. 통통한 볼에 맑은 눈망울이었습니다. 음악 치료사가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청력 자극 치료였죠. 라윤이는 고개를 까딱이며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옆에서 손녀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미소가 번졌죠. 치료가 끝났습니다. 라윤이가 하준을 보더니 손을 뻗었어요. 바다 아저씨. 어눌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준은 무릎을 굽혔어요. 라윤이를 안아 올렸죠. 라윤아, 오늘도 잘했네. 라윤이는 웃었습니다. 맑은 웃음이었어요. 이사장님이 하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하준 씨. 하준은 손을 저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밤이었습니다. 첫 야간 순회 클리닉이 시작됐어요. 하준은 헤드셋을 끼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옆자리엔 간호사가 앉아 있었죠. 뒷좌석엔 응급 장비가 가득했어요. 차량이 항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준은 헤드셋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오늘도 먼저 따뜻함부터. 간호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코디네이터님. 차창 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 사이로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해안가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었죠. 하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이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었죠. 작은 울음 하나가 그의 삶을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가난했던 시절도 모욕받았던 순간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의가 도시의 안전망을 바꿨어요. 차량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물러갔죠. 하준의 하루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따뜻하게,
세상은 때로 선의를 의심하고 따뜻함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준처럼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따뜻해지세요. 그럼 진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한 드라마 작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